네, 미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어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을 향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대북 압박에 더욱 속도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한반도 투입이 예고되고 있는 미국의 3대 핵 우산 전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한 세 가지 이 전략 무기죠. 북한의 핵에 대한 전략적 도발에 대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52 전략 폭격기 어떤 겁니까? B-52 전략 폭격기는 미 공군은 현재 세 종류의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52가 있고요, B-1B가 있고 B-2라는 또 스텔스 폭격기가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B-52와 B-2는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폭격기로 알려져 있고요. 예. 지난 1950년대부터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그동안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최신 장비들을 계속 채워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신 무장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일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폭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단 폭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의 B-52 폭격기는 융단 폭격보다는 예. 각종 이제 첨단 무기를 탑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핀포인트 공격, 그 정밀 유도 폭격을 하는 그런 폭격기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점점 더 정확성을 높여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B-52 폭격기의 가장 핵심 무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역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B-52를 표현할 때 장거리 폭격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거리를 나를 수 있고 높이 나르면서도 많은 무장을 가지고 놀라운 파괴력의 무기들을 이제 장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 미사일도 있고요. 3,000km 후방에서 그 거리에서 적 지부나 또는 핵심 시설을 타격을 했을 때 그 공사 오차가 100m 범위 이내에 이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고, 예. 또 이제 B-52가 가지고 있는 그 무장 중에는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폭탄이 있는데, 그것은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그렇죠. 북한의 지휘 시설들이 대개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벙커도 이 벙커버스터를 통해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볼 수 있죠.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했던 것도 이제 지하에서 했지만 주요 시설도 지하에 있으니까요.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벙커버스터는 사실 이런 지하 목표물이나 아니면 견고화된 그런 건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난 걸프전 당시 이제 급박하게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네요. 예,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은 지금 우리 공군의 F-15K에서 장착한 벙커버스터를 이제 실제 이제 한번 사용해 본 건데요. 저 정도 위력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 깊숙한 곳에서 폭탄이 폭발하기 때문에 지하 시설물에는 그만큼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벙커버스터 자체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실제로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라든가 이제 폭격기가 좀 제한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공군 F-15K는 이제 벙커버스터를 운용할 수 있고요. 미 공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종류 폭격기, 앞서 말씀드렸던 B-52나 B-1B, 그다음에 B-2 폭격기에 모두 운용이 가능합니다. 예. 자, 지금 벙커버스터가 날아가는 모습인가요? 네. 이렇게 지금 벙커버스터의 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약을 2,400톤까지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형 관통 폭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것은 사실 이제 B-52에 달아봤자 한 서너 발 정도밖에 최대 장착했을 때 한 서너 발 정도 장착이 가능한데 이것은 정말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으로서 정밀도가 상당히 높고 또한 파괴력도 상당해서 대단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B-52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원거리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으로 벙커버스터에 지하 61m까지 관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깊숙한 곳에서 탄두를 폭발시키는 위력을 갖고 있다고요. B-52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B-52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서 이제 공격을 하는 원거리 공격을 한다면
북한의 상공까지 적진 깊이 침투를 해서 그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텔스기 아닙니까? 그렇죠. B2 스텔스기도 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이번에 작전을 수행할 것 같다라는 거 알려지고 있습니다. B2는 어떤 겁니까? 예, 그러니까 B2와 B52의 차이점은 B2는 B52에 비해서는 체구가 좀 작고 또 그 탑재 무장 세력도 이제 상대적으로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예. 역시 상당한 이 성능을 가진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 속도가 빠르고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를 레이더에 들어서 안 잡히고요. 레이더에 그러니까 B52보다 그 레이더 이 반사율이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예. 한 새 한 마리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이 레이더에 잡혔을 때 그러니까 어허. 결국은 북한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폭격기라고 하는 점에서 B52와는 좀 차별화된 무기라고 예.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과거 이제 이라크전을 이제 되살펴 보면은 예. 당시 이제 B2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개전 첫날 뭐 이제 바그다드 시내에 들어가서 이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그런 임무도 수행했을 만큼 그러니까 적의 방공망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침투가 가능한 그런 폭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의 군사 시설 주요 뭐 지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인원에 대한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위력적인 폭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하늘에 날고 있는 스텔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옆에 써 있는데 제가 뭐 제이담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이담 뭐 80발을 갖고 제즘, 있고요. 뭐 제이소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이 있는데 제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항 미사일의 일종이고요. 예. 제이소는 이제 적의 방공망 밖에서 이제 먼 거리에서 이제 뭐 사용하는 그런 유도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정말로 이제 융단 폭격을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에 통과 비행하면서 여러 개의 목표물을 각기 다른 목표물을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뭐 최소한 16개 혹은 80개까지 다른 목표물을 이렇게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올라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핵 항공모함입니다. 이번에 로널드 레이건호를 유력 후보로 지금 꼽고 있더라고요. 로널드 레이건호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일본 그 요코스카에 지금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그 항공모함인데 지금 이제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80여 대의 그 폭격기를 전투기를 지금 탑재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 이동하는 기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개를 해서 웬만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국력을 한 척의 항공모함에 보유를 하고 있다. 예. 그것이 한반도로 이동을 한다면 우리의 전력을 압도적으로 우위에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또 뭐 중국까지도 상당히 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죠. 예, 항공모함, 핵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여러 가지 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호 같은 경우는 니미츠급에 해당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조지 워싱턴이 미 7함대 항공모함에서 역할하다가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교대를 해가지고 미 7함대에 이제 배치가 되었는데요. 지난해 또 관함식 때도 그때 우리나라에 좀 한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뭐 B2나 B52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괌의 뭐 앤더슨 기지나 이런 데서 이제 출발을 했다라는 거를 뭐 북한 측도 파악을 할 수 뭐 있겠습니다만 예. 나름 정보로 항공모함은 그냥 주변에 늘 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동해라든지 서해라든지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마다 정말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은 공군 기지라고 할 만큼 또 그 안에 한 80여 대의 각종 이제 전투기들이 탑재되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국가의 그야말로 공군력과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사실 뭐 제가 무기 전문가도 잘 아니면서 말씀드린 지 그렇습니다만 저런 핵 항공모함이 한 대가 공격할 수 있는 게요. 웬만한 나라는 그냥
예,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위력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 한 대로. 항공모함이 그 역할 중 하나가 이제 어떠한 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첫날, 개전 첫날 공습 작전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무기는 좀 살펴봤다고 하면요. 미국이 이런 핵 우산 전력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북한의 차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죠. 북한이 핵 위협을 높임으로써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무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억제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다. 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결국은 또 우리 국민의 안전, 특히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핵우산과 핵 억제력, 확장 억제력을 그 시현함으로써 이번 그 사태로 촉발된 그런 우리 국민의 불안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치가 되고 그렇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켜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북한이 하지 말라는 4차 핵실험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오늘 뭐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계속 핵 실험하면 왕따 된다, 아웃캐스트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우리 그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이 4차 핵 실험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럼 핵 없느냐? 우리도 핵을 좀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핵 뭐 전술 무기라도 좀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뭐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과거 이제 3차 핵실험 때는 한 달 정도 가까워서 이제 BOC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4일 만에 이제 빠르게 날아온 것을 보면은 그 안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한미 양국 공군, 이제 주한미 공군과 우리 공군의 뭐 F-15K 전투기, F-16 전투기가 BOC로 편대 비행을 한 것도 사실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한미 양국군의 연합 전력을 과시한 것도 있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 이제 한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여론이 나오면은 자칫 동북아에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일본도 대만, 일본. 예,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이런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사전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런 전략 무기들을 전개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군사 시설, 군사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